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7, 8월 강의 개강 날인데요. 근데 쌤도 별 생각 없으시죠? 7, 8월 강의 개강이니까, 오늘부터 새로 마음을 이렇게 잡거나 그런 건 특별히 없으시죠? 근데 잠깐 잡으셨죠, 아침에. 그래서, 그래, 7월 1일이니까, 그래도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 드시는데, 딴 것보다 7월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 몰랐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돌아보니까 7월이죠. 그래서 7, 8월, 5, 6월 달에 우리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문제풀이 하면 2달 진짜 금방 지나가거든요. 금방 지나가서, 9월 달이 금방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코앞에 닥쳐와 있는 느낌을 금방금방 받으실 텐데, 자, 우리 7월부터는 아무래도 실전 느낌의 문제풀이를 쭉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시게 되니까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초반부에는 약간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느낌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걸 7, 8월 강의에서 많이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도전감이 있기도 하고 재미가 있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다양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또 7월부터 열심히 힘차게 재밌게 잘 해서 9월 달에 우리가 무난하게 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신 자료하고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이번 달에 쓰게 되는, 이번 강의에서 확인하게 되는 자료 부분들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논술 완성해서 7, 8월 문제집 요게 주 교재가 됩니다. 아마 작년 교재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문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영역 기준으로는 30% 정도 문제와 또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세부 항목 구성, 제시문 내용 일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교재로 보시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오늘 받으신 자료 같이 확인을 해보면 우리 연간계획서 해가지고 전체 강의 안내 나와 있는 파트 있죠. 그다음에 7, 8월 스터디 신청서 있는데 이거는 직강 직영상 선생님만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인강쌤들은 요거는 아마 자료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직강 나오시는 선생님들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가지가 있죠. 오늘 나간 자료는 교육과정 익히 빈칸 인출 자료 나갔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하죠. 이거 3월부터 만났잖아요. 3월부터 빈칸 자료 계속 보셨는데 조금씩 더 뚫려요. 조금씩 더 뚫려서 지금 5, 6월 달보다 약간 더 뚫린 자료를 받으셨습니다. 9월 달에는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다시 1, 2월 달에 받았던 거의 그 빈칸 있잖아요.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닐까? 비슷하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7, 8월 달 기준으로 디테일하게 암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인출 수준 요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따로 보진 않아요. 따로 보진 않고 선생님들 개인 공부하시고 인출하시고 연습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진단평가 문제가 있죠. 강의 안내에서도 미리 말씀드려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셨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늘 그렇지만 강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액티비티들이 좀 있거든요. 쌤들이 참여하셔서 하셔야 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주차 월요일 날 딱 시작하는 1회차 강의에서 우리 5월 달부터 진단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 진단평가는 5, 6월 달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물어보겠죠. 그래서 오늘 진단평가 봐요. 진단평가 보고 풀이합니다. 풀이하고 내일 풀이 자료를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70개입니다. 예, 그 정도 자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안내 할 거고요. 7, 8월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쌤들 개인 공부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이런 사항들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진단평가를 바로 봅니다. 바로 보고 풀이를 2번째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시간에는 우리 문제, 논술 완성,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간 계획서 있는 강의 안내 자료 같이 볼게요. 넘겨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이게 5월달 강의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앞장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1, 2, 3, 4, 5, 6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두 개 하반기 강의 계획해서 7, 8월, 90, 11월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 8월 강의 저희 이제 영역별로 예상 문제를 연습을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매 시간 쌤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오진 않으십니다. 풀어올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 같이 풀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같이 푸는 게 중요하고 그런 같이 푸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뭐 이런 형태로 이런 영역의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상 문제 중심으로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연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와 직결된 핵심 이론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5가지 영역이 있죠. 주요 영역. 그 주요 영역에 대해서는 각 영역의 문제풀이가 끝나는 시점에 문제에서 다룬 이론들도 있지만 문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거나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주요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영역별로 간단하게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게 되는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이썸 요약 노트 있잖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없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서 보셔도 괜찮아요. 기본서 가지고 함께 보셔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해당 영역 같이 보면서 필요한 사항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강조하고 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는 챕터 마무리 시점에 같이 정리를 한번 한다. 자, 그리고 여기를 못 고쳤는데 24년도 실시되고 있는 교육학 서술형 시험의 풀이 자료라고 해서 지금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5급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행정관 그 선발 시험에서 우리 행정고시라고 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 교육 영역 그 직렬에서 뽑는 시험 2차 시험에서는 우리 교육학 시험이랑 유사한 형태 서술형 문제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풀이가 7, 8월 달에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추가 자료로 드리고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최신 교육 트렌드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조금은 뭐 해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 관련 부분에서 뭔가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그다음에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뭔가 되게 많이 하고 싶어하는 시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교육부나 관련 교육기관들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들 7, 8월 달에 한 번 더 우리 3, 4월 달에도 그런 자료들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7, 8월 달에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작년 시험에서 뭐 이렇게 많이 연습하긴 했었지만 CAT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역시 그런 정책적인 트렌드의 반영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교육 공학 파트라든지 아니면 평가 파트라든지 이런 뭐 교육 과정 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자료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한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 확인한다. 그다음에 최신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 그때그때 확인한다. 그 형태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게 되는 건 제가 문제수를 대략 세보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가 171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진도를 나가요. 쭉 그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 모의고사가 4번 있습니다. 그럼 2주에 한 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계산이 서죠. 1주차부터 봐야 되겠죠. 2주차부터 보게 되면 8주차에 보게 되니까 마지막 시점이 그 피드백이 없는 상태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드백은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홀수 주차 1357 주차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장 내일 우리 보통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내일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보는데 그 중에서 2번은 첨삭이 있어요. 개별 첨삭이 있어서 제출하고 첨삭 받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 2번은 현장에서 같이 확인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형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직강에 한해서 직강 직영상 쌤들이 한해서 원하시는 경우 스터디 구성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터디 신청서 나간 부분은 오늘 내일 받아서 다음 주 중에 공지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별거 없죠, 그죠? 자, 그리고 교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논술 완성 문제집이 주 교재가 되고요. 부교재는 아까 보셨던 요약 노트 있는데 수업 중간에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최대한 교재 안에서 자료를 같이 확인을 하려고 추가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때 많이 보게 될 거고, 그걸로 대부분 진행이 될 거고, 아까 영역별로 마무리를 할 때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예상을 하셔서 맞춰서 이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시는 이론 자료들을 같이 체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프린트아웃은 늘 그렇지만 이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처럼 입키 인출 자료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트렌드 자료라든지 아니면 문제 5급 2차 문제 자료라든지 풀이 자료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프린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한데, 표시가 되어 있네요. 형성평가 보는 거.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형성평가는 매 시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면 내일 아침에 짧게 간단하게라도 오늘 진도 나갔던 부분들 관련되는 이론 영역들 형성평가 진행하게 되니까 복습 그때그때 챙겨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료에 교육학 공부 계획 나와 있죠. 이건 넘어갑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자, 4페이지. 주요 강의 일정 있습니다. 그 전에 전체적으로 강의 흐름 대략 보여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각 주차별로 이벤트가 있어요. 각 주차별로. 그래서 1주차가 이벤트가 많은 주죠. 진단평가를 본다, 오늘. 그다음에 내일 모의고사를 본다. 그리고 내일 트렌드 확인 자료가 추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상 진도예요. 예상 진도라서 교육과정, 그다음에 2주차에 교육과정 나가고 일부 교육심리 조금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어차피 교재 순서대로 나가기는 하는데 미리 슬쩍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영역별로 문제를 미리 풀어오실 필요는 없다. 문제는 현장에서 푸는 게 의미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풀어오시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근데 대신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는 해와야 되잖아요. 공부는 해와야 되니까 미리 공부할 진도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교육 과정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월요일 강의 끝날 때 말씀드렸죠. 수업 듣고 계신 쌤들한테는 교육과정 쪽 공부해 오세요. 그래서 그거고, 그래서 오늘 나는 근데 공부 안 해왔는데 어떻게 하지? 괜찮아. 오늘 문제 되게 많이 풀진 않을 테니까 풀어보시고, 오호,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습하시고 내일 문제 풀어보시면, 공부하고 문제 풀었을 때, 잘 모를 때 풀었을 때 느낌이 이렇게 다르네 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도는 여기 교재 순서대로 나가요. 그래서 예측이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시간당 4-5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요. 4-5개 정도.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셔서 미리 예습 진도 맞춰서 진행을 해 오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2주차는 큰 이벤트가 없죠. 3주차는 모의고사 2회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주차 큰 이벤트 없이 트렌드 자료 추가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주차 3회차 모의고사, 제출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첨삭 진행하는 모의고사 있고 6주차부터는 5급 2차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요 즈음부터 문제가 바로 공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되는 시점 보고 제가 답안 구성해서 그거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6주, 7주, 8주 차에서 5급 2차 문제를 계속해서 같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트렌드 자료들도 들어가게 되고 홀수 주차에는 모의고사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 큰 흐름 어렵지 않죠. 홀수 주차 화요일 날 모의고사 본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트렌드 자료 5급 2차 문제 같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저것 이벤트가 많아서 재밌어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요. 재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다 보면 2달이 끝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날짜를 확인을 해보면 내일 모의고사, 그다음에 7월 30일 날 보는 모의고사에서 이 2가지가 제출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1회차는 좀 덜해요. 근데 1회차 때도 실수해서 이전 회차 모의고사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강은 문제가 없어요. 직강은 다 걷어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강에서 쌤들 제출하실 때 7, 8월 1회차 모의고사인데 3, 4월 1회차 모의고사 쓰셨던 게 파일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서 그걸 제출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 3회차 모의고사 제출하셔야 되는데 1회차 걸 내신다든지 2회차 걸 내신다든지 다른 회차 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첨삭 진행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지켜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볼 때 한 번 더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출 형식, 양식 맞춰서 잘 내주시고
그다음에 그 일정 잘 지켜주세요. 항상 일정.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하는 거. 예, 좋습니다. 예. 요 정도 해서 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대략 아시겠죠? 그리고 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요 짜는 연습을 해요. 답안 쓰는 연습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자, 요 몇 분 안에 문제를 몇 번 문제 개요를 짜 보세요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시험 보게 되면 개요 짜면서 답안 작성하잖아요. 그 답안의 키워드를 찾아보는 연습을 현장에서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맞춰놓고 좀 빠르게 인출하는 연습도 되고 집에서 미리 풀어오라 그러면 진짜 하기 싫거든요. 진짜 하기 싫고 모르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위기 자체가 약간 매 시간 짧게 문제를 푸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역별로. 그리고 실전 문제에서 제가 구성해서 드리는 부분은 큰 흐름이 있어서 흐름에 맞는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는 형태라 어떤 부분들은 좀 너무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나 약간 동떨어진 부분들은 물어보기가 까다로워서 못 물어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그걸 고려를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부적인 부분들도 부분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의외성 있는 부분들 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큰 흐름 봤고 이제 자료 5페이지 여기 크게 오타가 있죠. 5, 6월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데 7, 8월입니다. 7, 8월. 죄송합니다. 7, 8월. 5, 6월이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타를 냈어요. 죄송해요. 자, 요거는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7, 8월 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수업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개인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희 7, 8월 문제풀이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럼 복습 어떻게 하고 개인 공부 어떻게 하지? 어느 정도 비중이나 비율로 몇 시간이나 얼마나 깊게 봐야 될까에 대한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늘 그렇지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지만 1주차의 진단평가와 모의고사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쌤들 사실 시험 보는 거 되게 싫죠. 진단평가도 지금 알고 오신 쌤도 계시지만 뭐라고? 진단평가를 본다고? 그냥 수업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라고 해서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직면하는 거예요. 내 현재 상태를. 그래서 내가 인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정말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마나 깊게 봐야 하는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닌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5, 6월 달 문제하고 느낌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약간 달라서 불편감이 있는 파트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불편한데 반절 정도는 쓸만한데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쓰신 거 보고 나면 다 잘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인출해서 쓰는 부분들은 내가 쓸만했어. 괜찮았어. 근데 활용해서 쓰는 부분들은 쓸만했어. 등등 시간이 조절이 좀 되네 안 되네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었더니 시간이 어떻게 돼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실제로 쓰시면서 내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평가와 1회차 모의고사 서술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자, 그거는 지금 시작 시점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두 번째 이론 정리 부분. 이론 정리. 자, 요거는 그 개인차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로 되어야 하느냐 보시면 정리 노트, 암기 노트 등과 같은 핵심 교재를 확보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전에 공부할 때는 요약 노트 안 만들어도 된다며 얘기를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교재는 되게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한 자료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도 상관없고 기본서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주로 공부할, 주로 확인할 주 교재, 주로 손에 계속 쥐고 옆에 두고 계속 볼 자료를 확보를 하자, 정하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문제풀이 강의도 듣다 보면 추가 자료나 뭐 트렌드 자료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좋겠네. 활용 방식에서 이런 키워드들은 정리해 보면 괜찮겠네 싶은 부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 관리가 어렵죠. 그럼 그런 걸 기본서든
아니면 뭐 입섬, 요약 노트든 뭐든 내가 보기 편한 자료, 주로 많이 볼 자료에다가 추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후반부 공부까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공부하시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암기 인출 얘기하는 겁니다. 암기 인출은 목표가 70% 정도가 인출이 되면 좋겠다. 핵심 키워드가 70% 정도 인출되는 걸 목표로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7, 8월이 끝나는 시점에는 70% 정도가 인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 100% 아닙니다. 표정이 지금 생각보다 약간 안 좋으신데, 그래서 그 70%를 그렇게나 많이? 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우리 시험 보러 갈 때는 90% 이상 100%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다 되진 않더라도. 그런데 이 시점에 8월 달 끝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 정도로 인출이 됐으면 좋겠다. 목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따라가시면서 예습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공지된 진도, 예상 진도에 맞춰서 미리 해당 영역 전반을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한다? 내용 확인하고 답으로 나올 만한 부분, 내가 답으로 써야 될 것 같은 사항들을 미리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인출해보는 연습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강의 부분에 대한 그 실제 복습이 좀 줄어요. 확실히 줄어요. 우리가 5, 6월 달만 해도 문제 자체에서 확인했었던 키워드들을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객관식 기출 보기 중에서 핵심 키워드는 외우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있어서 복습 시간이 줄기는 줄어도 조금 그래도 있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7, 8월 강의 복습은 문제 푼 거에 대한 복습이거든요. 그러면 양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풀어도 우리가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한다고 치면 그래도 푸는 문항의 개수가 그렇게 한계가 있어 20개를 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테마 정리하고 키워드 정리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빨리 끝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시간, 그러니까 이전에 복습 시간보다는 강의에 대한 복습 시간은 확실히 줄인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바로 당일날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뭘 해야 되느냐?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서 물어봤었던 답이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외우는 거. 외우고 인출해보는 거. 인출이 잘 안 됐던 부분들, 인근에 있는 이론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요게 주 활동이 됩니다. 근데 아예 내가 접근을 못했다. 답안 접근 자체가 방향이 틀린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인근 영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바로 넘어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론 진도 나가는 파트 있죠. 개인적 이론 진도. 자, 강의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거의 1회독으로 끝나요. 강의 진도에 맞춰서 끝나면 그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7, 8월 달에는 진짜 욕심을 조금 내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셔서 최소 1.5회독 최소. 우리 5, 6월 달은 최소 1회독. 여유가 있으면 1.5회독 전체 보고 주요 영역 다는 못 보더라도 한 번 정도 더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애를 쓰자 이거였다면 7, 8월에는 전체 한 번 본다, 주요 영역 반드시 한 번 더 본다 라는 마음으로 디테일하게 좀 더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주요 이론은 여기 행정, 과정, 평가 3개 나와 있죠. 제가 교수랑 심리를 뺐습니다.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까지 넣으면 실제 전체 다 보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말장난이죠. 그래서 행정, 과정, 평가 요 3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2번 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2번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2번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그리고 5, 6월 달에 만약에 1.5회독을 하셨다면 7, 8월 달에는 2회독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 2회독을 했으면 좋겠다. 잘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복습 시간보다 개인 공부 시간이 좀 더 나오는 게 맞아요. 7, 8월부터. 그리고 지금 분산학습 하시는 게 맞아요. 7, 8월 달부터는 이제 수업 듣고 복습을 최대한 빨리 끝낸다. 그리고 월화에 전공 공부하세요. 전공 공부하시고 그 개인 진도 나가는 건 다른 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목금토일 중에서 한 3일 정도, 최소 3일 정도, 3번 정도는 시간을 따로 빼서 개인 공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반? 3시간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뭐 매번 2시간 반씩 3일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공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전공 공부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날은 1시간 하고, 어떤 날은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셔서 어떻게 전체 진도가, 개인 진도가 최소 1.5회독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진도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고, 최대한 쪼개서 공부하세요. 월화에 몰아서 공부하시면 이제 유지가 안 돼요. 외운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는 시점이 됐다. 자, 6번에 보시면 스터디 진행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항상 새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번 스터디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나요? 바뀌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스터디는 근본적으로 복습과 개인 진도를 강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따로 하실 건 특별히 없고, 복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두로 인출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도 나갔던 문제풀이 연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들 입으로 물어보고 입으로 대답해 보는 거 형태로 진행을 하셔도 나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개인 진도 나가는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5회독 나가려면 되게 빡빡해요. 빡빡한데 혼자 하다 보면 초반부에 과정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과정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막 3주 지나 있고 3주? 반절이 지나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하기 싫어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런 진도 부분들을 스터디에서 같이 진행하시고 언제까지 해서 어디까지 봐오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물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이 시간 안에 물어보고 넘어가고 하면서 억지로 같이 빼주는 거예요. 진도를 같이 빼주는 거. 그 역할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많이 틀려도 괜찮고 인출이 좀 안 돼도 괜찮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내가 더 봐야 되는구나, 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요때는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이 좀 촉박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형성평가 문제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오실 필요는 없고요. 책 들고 그냥 바로 물어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구두 인출할 때 가장 좋은 인원은, 구성은 이렇게 짝수로 해가지고 1대1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4명씩 스터디 짜드리면 돌아가면서 2명 해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대답하는 사람의 책을 들고 물어보면서 답을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다 바로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제일 편해요. 문제 미리 안 만들어 와도 되고, 공부했던 부분들 책 보면 대충 어디 많이 봤는지, 어떤 부분들 공부했는지 티가 나잖아요. 물론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할 수도 있지만 그럼 깨끗한 책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안 됐다고 체크 해주게 되면 따로 오답 체크 안 해도 그냥 얘기는 해줘야 돼요. 틀렸어요 라고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틀리셨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삐빅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구두로 인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화로 스터디 하시는 경우에도 바로 빠르게 구두 인출하면서 체크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리고 보다 넓은 영역, 보다 많은 문제 중심으로 빠르게 인출을 연습을 하자. 그래서 공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형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속도가 올라가야 돼요. 속도가 올라가고, 물어보는 영역이 예전에 1, 2월 달에 할 때 한 주차 분량이 요만큼이었다고 하면 7, 8월이 됐으면 이만큼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한 번에 보는 양을 더 넓히고, 그러면 물어보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터디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다 안 물어봐야죠. 다 물어보면 계속 그것만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범위는 이만큼이지만 그 중에서, 왜냐면 여러 번 볼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볼 거니까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악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다 인출해보세요가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부분의 세부 전략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인출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그걸 보면 나머지도 대략 짐작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재밌겠죠? 재밌죠. 문제 풀면 재밌어요. 자극도 있고, 자극도 오고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자, 뒤에 맞춤법 부분은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관련해서 제가 강의실 안내를 새롭게 받은 게 있어서 그거 안내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진단평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강, 직영상 학원 나와서 진행하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작 전, 수업 시작 후에 스터디 하실 수 있게끔 강의실 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스터디 하시는 경우에
아침 스터디 하실 수 있는 강의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강 강의실도 있고 직영상 강의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스터디를 하지 않으세요. 수업 전후로 전부 다 거기서는 앉아서 개인 공부는 하시는데 조용히 개인 공부는 하시지만 그 소리가 발생하는 스터디는 다른 강의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스터디는 401호, 402호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 스터디. 그리고 오후 스터디 있어요. 수업 끝나고 나서 스터디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 경우는 지금 이전하고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401호입니다. 401호. 이전에 5층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401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스터디 401호, 402호 보통 수업 전까지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오후 스터디는 401호에서 진행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오후에 끝나고 나서 그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 직영상 강의실 있죠. 301호에서 개인 공부하실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 801호는 아마 다른 강의들이 워낙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는 좀 어렵고, 301호에서 그 직영상 강의실에서 오후에 개인 공부 진행하시면 되고, 스터디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